자, 그러면은 그 세 번째 발제로 울산대학교 계시는 송병순 선생님께서 근현대 한국 소설의 수용 현황과 문제점을 서권을 중심으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울산대학교 특별학과 송병선입니다. 4시에 브레이크 타임을 가진다는 얘기는 저보고 굉장히 빨리 끝내라는 얘기거든요. 뭐 가능한 한 제가 그 말도 좀 빠르고 해서 좀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이 한국 문학의 수용 현황과 문제점을 제가 이 청탁을 받았을 때 굉장히 좀 바쁠 때 정신없이 받았거든요. 받고 나서 보니까 굉장히 후회가 되는데 사실 미리 결론부터 얘기하면 스페인어권의 수용 현황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뭐 직업이 글 쓰고 말하는 거다 보니까 하여튼 늘렸습니다. 30분짜리로. 지금 뭐 전반적으로 지금 앞에 두 선생님이 말씀하시는데 뭐 정체성 문제라든가 탈영토화, 소극성, 아니면 뭐 혼종성, 요즘에 조금 유식하게 중간자, 인 비트윈 쓰고요. 경계 넘기 뭐 등등을 쓰는데 사실 중남미 스페인어권에서는 이것들 자체가 그다지 뭐 새로운 개념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흔히 있었던 개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한국 문학 같은 경우에 어떤 민족성에 집착했을 경우에 굉장히 그 스페인권에서는 수용하기 힘든, 어떻게 보면 이미 물 지나간 지 오래된 이런 어떤 느낌을 많이 줍니다. 제가 보기에 그래서 이게 좀 상당 부분 수용되지 않아요. 수용이 되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거기에 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보면은 라틴 아메리카 소설의 정점과 현 단계가 첫 번째인데요. 뭐 이거는 뭐 현재 라틴 아메리카 소설이 어떤가 그걸 알아야 우리 소설이 수용이 될 수 있을까 말까 아마 이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썼습니다. 뭐 앞에 뭐 문화점점 나오는 얘기는 배운 사람들이 좀 앞에 유식하게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쓴 얘기고요. 뭐 다 아실 겁니다. 뭐 말 안 해도. 그리고 이제 중간 스페인어권, 그러니까 이게 스페인어권 문학이 스페인하고 중남미하고 같이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소설 전공이고 하다 보니까 소설 쪽으로만 한정을 시켰습니다. 시는 좀 배제를 했습니다. 이 스페인어권, 특히 스페인어와 중남미 소설을 얘기할 때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 전 세계의 지금 어떤 주도권을 가지고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문학이 중남미 문학이기 때문에 중남미 문학 중심으로 이걸 썼습니다. 이 흔히 붐소설이라고 하는데요. 뭐 붐소설 뭐 누가 있느냐 그러면 100년의 고독 쓴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가 있고요. 64페이지 넘어가시면요. 초록집 이게 너무 엄숙한 자리다 보니까 초록집이라고 제가 일부러 번역을 했습니다. 뭐 영어로 번역이 된다고 해서 옆에 스페인어보다 영어로 써놨는데요. 그린하우스 초록집이 맞긴 맞는데요. 사실은 색시집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마리오 바르가스 요사가 쓴 작품인데 어제하고 오늘 계속해서 좀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내일이 노벨문학상 발표죠. 아마 좀 올라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작가가 지금. 그 다음에 뭐 카를로스 푸엔테스 허물벗기 뭐 등등이 나옵니다. 이런 작품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리얼리즘 소설 구조를 배격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나라 소설 보면 리얼리즘 소설 구조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도저히 수용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 자체가. 왜냐하면 이것들 리얼리즘 소설 구조를 보면 이게 1930년대부터 중남미에서 개척되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리얼리즘 소설을 번역을 하다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는 뭐 굉장히 뭐 민족성이 뛰어나고 그리고 우리를 감동시키는 이런 작품이 될지는 모르지만은 그쪽에서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지금에서 이런 소설을 써야 되는 건가? 이런 문제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순서가 우리 뭐 중고등학교에서 배울 때 뭐 사건, 뭐 시작, 발단, 전개, 뭐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이 단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안 지켜집니다. 그런 어떤 직선적인 구조라고 하는데요. 그 직선적 구조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실의 다원성을 반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다원성을 반영하다 보니까 작가가 중심으로 이야기를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작가가 굉장히 좀 모호하게 이야기를 하죠. 독자가 그 공간을 채워넣을 수 있도록. 그리고 타부에 대한 방위를 듭니다. 이 부분이 사실 중남미 문학을 전공하는 사람들한테 가장 큰 애로인데요. 자조적인 어조로 우리가 만나면은, 우리는 어떻게 보면 포르노 연구자 같다.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타부 같은 것들이 존재를 하고, 그걸 숨기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형식 자체도 지금 리얼리즘이라든가 이런 것과 이런 대처를 했는데, 내용 자체도 그쪽에서 보면 너무나 우리가 보면은 이제 지금 보면은요, 하이틴 소설 읽는 듯한 이런 느낌을 줍니다. 이게 이제 1970년대 초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30년 넘는 전까지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 이후에 이제 약간의 반발이 이제 생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너무 엘리트주의에 빠져있다. 그 다음 과도한 세계주의 성향으로 인해서 라틴 아메리카 현실을 무시하고 있다. 그리고 현실의 불가해성과 언어가 현실을 표현할 수 없다. 이건 문학 이론을 연구하는 사람은 다 아는 얘기인데요. 이런 것들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를 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거부하고 65페이지 보면요. 라틴 아메리카 현실을 새로운 관점에서 수용하고 라틴 아메리카 사회를 비판하면서 사회 참여를 꾀하게 됩니다. 따라서 독자들이 좀 더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작품을 쓰죠. 그리고 강력한 사회판을 내포한 리얼리즘으로 회귀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어차피 리얼리즘 해결인데 우리나라 리얼리즘인데 맞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미 이런 단계를 다 겪어와가지고 리얼리즘을 회귀하는 거하고 겪지도 못한 상태에서 20세기 초에 이런 리얼리즘을 답습하는 거하고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 말이 리얼리즘을 이렇게 상대적으로 회귀한다는 이야기지 그 안에는 환상과 현실 아니면 라틴 아메리카 문학하다 보면 마술적 사실주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돼가지고 이게 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라틴 아메리카 내에서 과연 한국 소설에 수용될 수 있을 것인가 굉장히 문제가 많죠. 그래서 이제 한국 소설의 스피드 번역 현황을 좀 살펴봤습니다. 65페이지에서 67페이지 위까지가 아마 거의 제가 보기에는 한두 권 빼놓고는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안 되죠? 이게 전부입니다. 여기서 두 권 이상 번역하시는 분들이 여기 지금 와 계신 분들이 한 반 정도 됩니다, 지금. 그런데 이 정도인데 이게 라틴 아메리카에 수용이 되겠느냐? 안 되겠죠. 당연히 안 되겠죠. 그리고 이게 보십시오. 이 리스트를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근대문학도 있고 쭉 다 있는데 과연 지금 상황에서 라틴 아메리카 현 상황에서 수용될 수 있는 작품이 몇 개나 있겠는가? 저는 거기서부터 의문을 삼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67페이지인데요. 최근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을 비롯해서 스페인에서 한국 소설을 비롯한 문학 전반이 과거에 비해 활발하게 소개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멕시코의 유력 일간지 라포르나데에서 2005년 9월 18일자에 고혜성 교수하고 까란사 교수님 저기 앉아 계신데요. 한국문학의 윤곽을 비롯해서 한국문학 특집 기사가 게재되고요. 2006년에는 멕시코 시티에서 발행되는 문예지 틴타 색깔이라는 데서도 특집이 발행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페인에서는 2007년 2월에 26회 아르코 국제 아트페어에서 아시아 국가로 처음으로 한국이 주민국이 되면서 더불어 한국 소설이 소개되기 시작합니다. 많이. 그런데 거기 보면 엘 문도라는 스페인에서 굉장히 유명한 신문인데 이렇게 나옵니다. 제목이 한국 문학도 존재한다. 굉장히 좋게 글을 써주려고 노력을 한 것 같은데 좀 약간 아이러니컬하죠?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일본처럼 무라카미 하루키도 없고 인도처럼 영국에서 믿어주는 작가도 없으며 네이펄 정도 얘기를 한 거겠죠. 중국 정부처럼 거물급도 없다. 하지만 전통과 참여와 근대성 사이에서 움직이는 한국 문학은 유럽에서 길을 열어가기 시작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문열과 김문의 카레 노래를 언급합니다. 그리고 수용 상태에서 보면은 저는 그래요. 이 한국 문학이 본격적으로 수용되기 위해서는 한국어과가 설치되어 있거나 한국어를 배우는 데서 이 한국 문학을
공부한다 해갖고 수용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는 일반 교양 과정에서 한국 문학 텍스트를 선정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수용이 되는 거지. 어떻게 보면은 그 한국 문학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한국 문학을 읽는 건 당연하죠. 그걸 수용이라고 볼 수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사실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들어가면서 말씀했다시피 수용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범위를 좁혀가지고 텍스트를 쓰는 경우는 있죠. 그걸 갖다 수용이라고 하면 수용이라고 하겠지만은 좀 더 큰 시각에서 보게 되면은 수용은 없다는 얘기죠. 게다가 초판 팔린 경우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는데 의의가 있죠. 그리고 사실은 저희 같은 경우는 시작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저는 내는 것만으로도 지금은 굉장한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수용은 이제 좀 더 다른 문제겠죠. 지금 뭐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중국어 쪽에는 400권이 수용돼 있고 번역돼 있고 이러는데 결과적으로 수용 쪽에서 보면 아마 거의 비슷한 상황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400권이나 번역된 줄 저런데 우리는 겨우 20권 정도 이렇게 남짓한데 그래도 우리가 같이 이렇게 같은 반열에 서서 이렇게 발표를 한다는 거는 우리는 좀 더 나은 게 아닌가 상대적으로.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초강력이 있기 때문에 먼저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나가면 그런 문제점을 훨씬 더 쉽게 극복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69페이지 보면 김성권 교수가 정확하게 지적을 했는데 지금은 민족주의나 정치 이데올로기가 근간이 되는 문화가 세계 어디서도 읽히지 않습니다. 90년대 우리 여성 작가들이 많이 발표했던 사적인 고뇌나 가족 간의 갈등이나 불륜의 미화 같은 것도 오늘날 세계 무대에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절대적 지지나 신념에 대한 회의, 또 하나의 진리나 감춰진 역사, 새롭게 조명하기, 이분법적 사고 방식의 해체, 스스로를 진리나 순수 혈통이라고 믿는 사람들의 독선과 횡보 횡포 등등이 있는데 이런 주제들이 지금 보편적 주제인데 과연 우리나라에서는 얼마나 이게 다뤄질 수 있을까? 이런 문제를 생각해 봅니다. 사실 이 번역 문제가 나오면요, 번역가들은 제대로 번역할 만한 소설이 없다고 불평하고요, 소설가들은 제대로 된 번역가가 없기 때문에 내 작품이 안 알려진다. 사실 이 괴리가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제가 보면 둘 다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들어가고 한국소설 스페인어 번역의 문제점을 보게 되면요, 뭐 아까도 다 계속 나오는 게 한국문학 번역원하고 부산문화재단 중심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과연 이제 아까 임 선생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번역 대상 작가와 작품 선정의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이 스페인어권 같은 경우는 뭐 번역자도 별로 없지만 사실 기획자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번역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대학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과 더불어 번역, 비평을 다 같이 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게다가 한국문학도 알아야 합니다. 좀 힘들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것이 종합돼가지고 좀 더 발전되면은 바로 이 발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품을 선정할 때 지명도에 따라 고르거나 이 책이 잘 팔린다 하더라 해가지고 고르는 경우는 저는 그런 건 반대합니다. 이게 보면은 아까도 제가 왜 정전 문제를 말씀드렸냐면 그 정전에 맞는 작품이 아무래도 수용 가능성이 높거든요. 아니면 좀 더 획기적인 작품이 되거나 실험성이 있는 작품이 되거나. 근데 그런 작품이 아니고 그냥 우리나라에서 베스트셀러라고 제가 보면 중간에서 베스트셀러 되기는 상당 부분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될 수 있는 작품도 있죠. 바로 카리노래든가 이런 건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스페인어 번역자가 뭐 이건 스페인어 번역자만 문제가 아니라 이건 번역자가 문학을 좀 알아야 된다고 봐요. 이거는 뭐 반드시 문학을 전공한다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언어학 전공하신 분도 문학을 잘 알면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번역을 단순히 기계적으로 기능적인 어떤 입장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번역을 하게 되면은 문제가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실험성을 요구하는 데서 평범한 문제가 나옵니다. 이 문학을 공부하게 되면 여러 가지 실험적인 문제를 공부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문학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 거는 알고 번역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야 그런 문체가 번역이 되는데 단순히 뭐